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래입니다. 지난 1956년 9월 첫 막을 올린 경기도 의회. 올해로 벌써 6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적 격변 속에서 민주정치를 꽃피웠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의회는 지방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중앙 정부 못지않게 경륜의 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협치를 뛰어넘어서 공존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 펼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총 142분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야죠.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어느 분이 나오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의정 돋보기를 찾아주신 오늘의 주인공.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의 박근철 의원. 1967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고 제9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원 박근철입니다.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의왕 제1선거구 오전 고천 부곡동 출신의 재선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맡은 역할은 현재 전반기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과 우리 도민들의 1,400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의 문제, 그 안에는 소방과 안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의 전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치행정국이 같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1,400만의 우리 도민들이 함께 삶의 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가 됐나요? 네네네. 떨립니다. 떨리시죠? 안전행정위원장님이세요. 네. 네네. 그만큼 뭐랄까요, 축하의 인사 말씀보다 그만큼 네. 요즘 화두잖아요, 안전이라는 게. 그렇죠. 어깨가 큰 짐을 얹은 것 같이 무거우십니다. 너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특히 이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건강도 있지만 건강과 플러스 또 하나 생긴 것이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를 보거나 네. 그다음에 자연재해를 봐서도 문제점이 많고 그런 부분을 봐서도 안전에 대한 필수적으로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재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강원도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촌놈입니다. 아니, 보기에는 멋지십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의왕으로 옮겨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신 데에는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계기가 되셨어요? 조금 길어도 되나요? 네, 저는 태어나게 가운데 태어났고 학교도 대학까지도 거기서 나왔고 제 석사만 이제 저 서울에서 했고요.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너무 80년대 뭐 그 시대가 다 그랬듯이 학교 내에서의 학생운동보다도 민주화라는 이념을 갖고 20대와 30대를 열정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고 그 바꾸는 것이 결국은 봉사의 마음, 남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20, 30대 열정을 갖고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왔죠. 그렇게 된 것이 아마 2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고향이죠. 태어난 것은 강원도지만 경기도에서 먹고 살았고 아이들도 태어나서 거기서 키웠고 지금 우리 큰애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봉사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제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시각이 정치와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남을 위해서 봉사가 가장 가까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최고점은 아마 정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활동을 좀 살펴봤더니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 경기도 태권도연합회 등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문성 인정받아서 2014년에는 비례대표로 또 네. 입성을 하셨죠. 네, 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을 통해서 지역 대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비례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 못하는 부분들,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할 수 있는 것이 비례입니다. 직능이죠, 직능.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운동도 했던 사람이고 또 체육활동에 체육도 스포츠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비례로 직능으로 시작을 해서 정치를 입문했는데요. 뭐 그것보다도 지역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직능으로 또 인정을 받아서 올라온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올라왔을 때는 지역구가 됐든 비례가 됐든 똑같은 입장에서 1,3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었고, 네. 4년 하여튼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또 예결위, 네, 네. 운영위원회까지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섭렵하셨어요.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지난 9대 네. 그 4년 동안 또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건복지 전반기에 4년 동안 그나마 조금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간사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당이라는 두 당의 체제에서 조율자,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조율하는 조율자, 그것이 이제 간사의 역할을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의원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제가 보건복지 간사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약자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도와줄 분들과 네네. 또 하나는 장애인 약자들. 이것이 이제 우리 복지 쪽으로 놓고 보면 두 단계인데, 특히 이제 장애인 약자들에 대한 것이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었습니다. 네.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5년 동안 올리지 않은 예산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것을 하나로 둘 수 있고요. 두 네네. 번째는 보건 쪽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었어요.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경기도의 매뉴얼 자체도 없었고, 시군과 연결되는 또 중앙저지 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와 연결되는 라인이 없어서 그 매뉴얼을 좀 많이 구축했다라는 것이 또 우리 보건 쪽의 역할이었다고 보고요. 후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에 있었습니다. 경제에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경기도에서의 자체 사업이 제일 많은 곳이 또 경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지금 요즘 많이 어려워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네. 갖고 있는 곳이 저희 경제인데,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한 72만 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10개가 생기면 그중에 9개가 망한다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 와닿는 것은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사업들, 경영 환경개선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도움 주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중소기업들에게 요즘 판매하기 어려운데 그걸 통해서 외국에 연결을 시키고 자체 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거. 또 하나가 있다면 경기도에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이 국가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전통시장이 대기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현대화하고 그 서비스도 질 높게 올리려면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정 정도 이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대 역할을 이렇게 네. 쭉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멍하니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경기도 네. 곳곳에 의원님이 출동을 하셨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까 또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들, 네.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셔가지고 지난 2월에 또 상도 받으셨어요. 상 받으셨어요? 이게 네, 어떤 네. 상이냐고 하면 경기도 소상공인이 선정한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거잖아요. 제1회 목민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아, 뿌듯하셨겠어요. 아, 감사하죠. 사실 감사하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1회예요. 초대 수상자입니다. 처음 받았는데 네. 지금 그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하나가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경기도에서도 일정 정도 해야 되고 네. 그것을 저 나름대로 제가 간사하면서 그분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사업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려운데 가려운데 그런 데를 조금 뭔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아마 저에게 목민상이라는 큰 상을 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했고 아직까지 여운이 남습니다. 예.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감사한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자, 네. 더 이상 뭐 장사하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네.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또 지방 정부에서도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이제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공약으로 내건 것이 의왕에서 네. 으뜸 의왕 로드맵 네. 10대 과제 이게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좀 한번 들어다 볼까요? 이게 이제 공약을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과 광역위원회 공약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공약 그리고 네. 기초의원의 공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되게 큰 건데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광역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과제를 둔 건데 그중에 첫째가 이제 전철 조기 착공 이러니까 이거 국회의원이 하고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네네네. 수도 있잖아요. 전철은 확정이 됐습니다. 전철은 확정이 됐는데 조기 착공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여건에 안 맞고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언밸런스가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 역할과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신창희 의원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또 그렇게 확대를 시켜서 그 노선이 가는 인도권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용인과 수원과 안양과 이 모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있는 저희가 내년 말에 착공해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된 거고요. 네. 내후년에 가는 걸 내년에 났고 그것을 내년 전망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게 제 네. 공약의 첫째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급행력을 좀 신설을 해달라는 거.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시스템을 잘 아니까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 공약 사업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네. 그것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초단체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을 중앙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은 중앙단위의 경기도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냈는데 네네. 최선을 다해야죠. 뭐 그거 다 이루려면. 지금 뭐 큰 사업들도 있고 네. 의왕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레일바이크도 있고 부곡동 체육센터도 있고 연꽃단지도 있고 네. 네. 엄청 많아요. 공약을 내세운 게 이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단체장, 해야죠. 국회의원, 네. 또 기초의원 네, 맞습니다. 다들 친하시죠? 네, 아유 그럼요. 이번에 호흡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활력을- 당에서 다 돼서 네 그리고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네네. 또 소통이 잘 되고 우리 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우리 의왕시가 7분의 시의원이 계신데요. 그중에 네네. 5분이 또 저희 당이라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대 도의 네. 이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짐을 잘 얹고 그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갑자기 이런 큰 사건들이 경기도에서 있어서 예.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고 앞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안전행정위원회라는 역할이 뭐냐. 안전이라는 것. 저희가 먼저 안전이라는 걸 먼저 내세웠는데요. 안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전 준비를 하는 먼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안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돼서 재난안전본부가 안전행정위의 재난안전본부인데요. 재난안전본부. 네, 재난안전본부. 좀 있으면 이제 그것이 또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차후적인 문제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첫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다른 제일 큰 핵심은 경기도의 전체 공무원의 주축이죠.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 이상과 경기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자치행정국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것에 관계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2년 동안 맡은 부임 위원장으로서 13분의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소방 인력의 9천의 소방 인력 네. 또 의용 소방대의 11,000명의 인력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4천의 인력 하나가 돼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방에 관련한 인력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좀 네. 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많이 생각도 부족하죠. 들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할까요? 네. 네. 소방 인력이 지금 현재 정확한 인력이 8,9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 우리 따지는 1,330만의 인구에 비하거나 네. 법정 인력은 약같이 그보다 3,300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소방 인력이 4만 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9천 명이 있다면 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법정 인력 2022년까지 법정 인력 3,300명을 더 늘려서 12,000명을 좀 확대하는 거. 근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거요. 소방의 인력이 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른 장비와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투자 비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의 것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소방 인력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방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지방직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께서 이분들을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보다는 이제 조직의 문제점. 인력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조직의 컨트롤 박스는 또 소방청이 갖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경기도와 소방청하고 잘 접목해서 저희만의 조직을 좀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여기서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 나누자면 너무 길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또 소통의 문제예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목표는 2022년까지 네. 1만 2천 명이 이제 법정 네. 그 인원이니까 채워지겠다. 현재 대비 34%가 증가하는 그런 규모네요. 그렇죠. 있어야죠. 이렇게 소방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좀 올라간다는 목표를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민으로서. 그런데 네. 저는 또 도민으로서 또 네.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여론들이 들끓고 있었던 게 뭐냐면 소방원들에 대한 처우일 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어떤 소방서의 식사 사진이었거든요. 네.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뜨거웠죠? 네. 떡볶이, 네. 김치 이렇게 반찬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사실은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에 답을 내리자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 모 소방서에서 아침 아마 간단하게 조식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얘기 듣고 저희 의회에서 제가 직접 소방 재난본부하고 의논해서 경기도에 34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34개. 남부에 23개가 있고 북부에 11개가 있는데 내일 오늘 지금 녹화하잖아요. 내일 아침 시간에 34개 모든 소방서의 식사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내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소방 인력은 우리 도의 공무원처럼 500명, 1000명, 2000명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서 자체 내에 2교, 3교를 돕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0명, 60명, 70명 정도가 드시는데 그분들은 누가 식사를 대접을 하냐면 전문 어머님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아주 어려울 때는
그 식비에 일정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담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제로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식사비가 1인당 한 5,600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경기도 소방서 8,900명 잘 먹고 있고요. 네. 34개 소방서 제가 지금 다 순회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재난본부장님과 우리 본부 계신 분들 네. 소통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지금 복리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고 있고요. 아마 그럴 일은 경기도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재난본부에서 먹어봤어요. 네, 네.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근데 먹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네. 현장 점검해야죠. 네, 그 네. 문제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일하시 그럼요. 몸을 또 아유, 쓰시는데. 그럼요. 아, 예. 근데 최근에 또 가슴 아픈 일이 김포대교 사고.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너무 순직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거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실종이 돼서 결국은 뭐 순직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 찾아서 예. 하늘나라 보냈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한 거고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이게 이제 좀 몇 가지로 좀 문제를 제시하자면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갔는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군한 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빠졌는데 돌아가신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조끼가 없었더라.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서 한동안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조끼를 급한 상태에서 눌러야지만 이게 부풀어 올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구조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순식간에 빠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소용돌이가 있어서 네. 이게 빠져본 겁니다. 확인을 다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입고 하신 거 확인이 됐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바꿀 것이 그분들을 찾을 수 있게끔 이제는 좀 슈트 자체를 네. 바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물에 뜰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슈트를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KT나 SK다 얘기를 해서 GPX 그래서 이분들도 순환 구조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순직된 분들에게 평생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거 그리고 경기도가 국가에서만 그분들의 순직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런 순직에 대한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그 소방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부분이나 네. 일을 하다 순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정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요.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 안전에 대한 투자라던가 뭐 재정은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에 벌써 네. 시간이 다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제가? 아유, 안전행정위원회가 그만큼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네.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경기도의회 142명의 도의원들은 앞으로 2022년 4년간 1,300만의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 또한 크게 보면 경기도 또 작게 보면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왕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의 역할 그것은 안전이라는 부분 그 안전이라는 것을 담보가 돼야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밟고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지켜봐 주시고 주변의 모든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이신 박근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분들 이분들 덕분에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올곧은 생각과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의정 돋보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